깜짝 놀랐네. 그렇네. 다들 그냥 한 손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노태우만 이렇게 두 손으로 들었어요. 그냥 겸손이 몸에, 공손이 몸에 배어 있어요. 2인자긴 2인자 같은데 2인자 같지 않아요. 이 당시 전두환은 사실 끝까지 이 후계자 문제를 고심했어요. 특히 이 무렵에는 또 다른 인물이 2인자 후보로 아주 급부상을 합니다. 저기 보시면은 물음표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저 물음표가 과연 누구일까요? 아,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당시 국무총리였던 노신영입니다. 1987년 초 정도만 해도 전두환이 이 노신영 국무총리를 자주 청와대로 불러들였고 또 총리 공간이 가까이 있거든요. 그 총리 공간으로 자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권에는 어떤 소문이 도냐면은 노태우와 같은 군 출신이 아니라 민간인 출신으로 후계자가 결정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소문들이 쫙 돌기 시작을 해요. 근데 실제로 이 전두환이 잠시나마 이 노신영을 후계 구도 안에 집어넣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2.12 총선 그 이후에 어떤 민주화 운동, 또 이제 직선제 개헌 운동 이런 것들이 계속 더 강하게 일어나니까 군 출신으로 계속 후계를 이어가는 것을 전두환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정치적 고민을 하는 시간을 10시간이라고 한다면 네. 70%는 네. 후계자 고민이 아니고 다음 정권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 그게 사실은 70이었을 것 같거든요. 이건 그냥 작가의 상상력에 불과합니다만 노신영이라는 사람은 외교관 출신이거든요. 네. 민간인을 대통령으로 세웠다는 어떤 그림과 더불어서 여전히 군부는 자기가 케어하면서 이런 식의 정권 이후를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선택지가 어떻게 보면 군부의 똑같은 이런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노태우보다는 훨씬 노신영 쪽이 편안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속에서 노태우가 좋을까 노신영이 좋을까 엄청나게 많은 고뇌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정 종식이라는 어떤 국민적인 그 염원도 사실 들어줄 수 있는 거고 이게 진짜 애매한 카드다. 전두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네. 뒤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그림은 저게 좋지. 나의 안위를 생각해보면 네. 노태우가 안정적이죠. 아니 영원한 나의 친구, 네. 영원한 나의 보호막. 근데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는 노태우는 오히려 위험한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군을 동시에 장악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왕이면 군과 관련 없는 사람을 앉히는 게 유리하지. 진짜 고민된다. 하지만 또 노태우한테는 빚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런 고민 왜 해요? 역사하세요. 노태우가 후계자가 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네요. 지금 잠깐 우리는 87년에 살았어요. 네.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가 들불처럼 퍼져나가던 1987년 6월 민주정의당은 차기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었다. 운명의 그날을 맞이한 노태우. 민주정의당 차기 대통령 후보로 노태우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년이라는 시간을 참고 또 참으며 2인자로 살아온 그에게 마침내 대한민국의 1인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하지만 다가올 선거는 녹록치 않았다.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정치 백단 3김과의 대결이었다. 이에 맞서 노태우는 파격적인 전략을 내세웠다. 여러분들을 하늘같이 받들어 모실 여러분들의 모습 노태우 같습니다. 국민 앞에 한껏 몸을 낮춘 노태우. 그는 보통 사람들의 위대한 시대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대선 레이스에 돌입한다. 보통 사람인 이 노태우는 보통 사람의 시대를 보통 사람들 여러분과 이 노태우가 같이 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 전략의 성공과 야권의 단일화 실패, 승기는 노태우 쪽으로 기울었다. 그리고 12월에 치러진 선거에서 노태우는 36.6%의 지지를 얻어 제13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된다. 이듬해 2월, 노태우는 전두환과 함께 취임식장에 들어선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88년 2월 25일 대통령 노태우. 전두환이 보는 앞에서 대통령 선서를 마친 노태우. 영원한 2인자 노태우가 마침내 1인자가 되는 순간이었다. 드디어 드디어. 참고 참는 순간이 왔습니다. 후보로 결정이 되는 순간 눈을 깜빡이며 정말 이제 끝났다라는 이제 그 끝났다. 모습이 보였고 전두환이 그 순간에 갑자기 활짝 웃으면서 왜 서프라이즈 파티예요? 뭐예요? 두 사람의 입장이 바뀌는 모습이 너무 극명하게 보이는. 그렇죠. 그리고 저때 저 성대모사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해보세요. 보통 사람. 이거 보만 길게하면 누구나 해요. 보통 사람 믿어주세요. 캐치프레이즈가 너무 성공적이었던 너무 것 잘 같아요.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고 친근하고 드디어 보통 사람의 시대가 열린 것 같은 그러니까. 느낌? 나 군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맞아요. 그냥 옆집 아저씨라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전두환 정부의 어떤 이미지를 완전히 뒤바꿔 놓으면서 다른 모습을 만들겠다라는 게 담겨 있죠. 노태우 입장에서는 인내는 정말 쓰고 썼지만 드디어 단맛을 한껏 느끼게 됐네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생일 축하 파티에서도 봤지만 네. 그 단아할 정도로 다소곳한 모습들을 보면 그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파티장에선 주인보다 더 빛나지 마라. 즉 뭐냐면 정치라고 하는 파티장에서 1인자를 불안하게 만들면 그 2인자를 기다리는 운명은 왕관이 아니고 감옥이거든요. 마치 맹수가 발톱을 숨기고 먹이를 잡기 전에 탁 그 뭐랄까 숨죽인 어떤 그런 맹수처럼 웅크리면서 때를 기다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두환의 심기를 거스릴 만한 일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어떤 증언들이 있냐면은 이미 1980년 친군부의 쿠데타가 마무리되었을 때 전두환은 노태우를 후계자로 낙점을 했고 이것을 단순히 마음속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신군부 주요 인사들과 이미 논의를 했다라는 그런 복수의 증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태우를 처음부터 전두환은 어느 정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이것이 실제로 실현되기까지 좀 우여곡절들이 있었던 것이고 시차가 분명히 존재를 했던 것입니다. 야, 근데 이렇게 해서 진짜 직선제로 대통령이 됐어요. 이거 당시 기분이 어땠을까요? 하늘이 나의 편이란 뜻이야. 뭐 이렇게 즐기지 않았을까? 네. 뭐랄까 상황이 뒤에 앉아 있는 어린 세자의 느낌? 아직 전두환이 뒤에서 날 지켜보고 있는데 티를 못 냈을 것 같아요.